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와 이거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개인회생 뭐하러 신청했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 세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금지명령의 어떤 뜻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금지명령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추심 막아주는 거예요. 추심을 두려워하는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이렇게 좋은 효과의 금지명령을 이거를 무조건 다 받아주느냐? 이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최근에 접수한 사건 1,500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서 금지명령 결정이 몇 개나 기각이 됐는지, 쉽게 얘기하면 금지명령 안 받아준 게 몇 건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1,500건 중에 한 70건 정도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한 5% 약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실 대부분 다 인용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건 중에 한 65건 정도가 특정 법원에서 나왔더라고요. 요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금지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이걸 기각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되게 궁금해요. 왜 이걸 기각내는 건지. 예를 들어 금지명령을 재신청했을 경우 금지명령의 효과를 보다가 갑자기 또 이 회생이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고 다시 재신청했을 경우에는 악용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추심만 계속 막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 기각하는 건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건 중에 한 10건 정도는 대전, 부산 이런 데에서 금지명령 기각이 났는데요. 거기는 다 재신청이었어요. 재신. 서울의 경우에도 가끔씩 금지명령 기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재신청인 경우에 가끔 기각 나요. 광주, 창원, 울산 여기서는 금지명령 기각이 되게 많이 나고요. 사실 광주랑 창원은요 그냥 기각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울산은 옛날에는 기각 많이 내는 데였는데 최근에 이 1,500건 안에는 울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25% 신청한 사건에. 광주, 창원은 7, 80% 이상이 기각이 나요. 그러면 그 외의 법원에서는 왜 기각이 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재신청했을 경우에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라는 걸 악용했을 경우에 기각이 나는 건 그건 오케이다. 그러면 반대로 광주랑 창원 요 두 개가 거의 기각이 원칙이니까 여기는 그럼 인용나는 사람들은 금지명령을 해주는 사람들은 왜 해주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80%가 기각이 나면 20%는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변제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근로소득자나 아니면은 뭐 사업소득자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 저희가 이 재판부 번호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운. 법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명확한 기준이,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신청서나 아니면 보정서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정에 있어서는 광주나 아니면 창원에서 금지명령이 인용되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금지명령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추심도 당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되게 겁나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여러분들이 추심을 안 당하게끔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되겠죠. 금지명령 재신청한 경우를 저희가 또 이 창원이나 광주에서 살펴봤거든요. 사실 첫 번째 금지명령 기각이 나고요. 두 번째 재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하나도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여기는 금지명령을 기각내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갖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금지명령 기각 사유들을 가끔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뭐 최근 채무가 많아서요, 변제율이 낮아서요,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저희는 기각 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얘기인 거고요. 다만 어떤 자료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완을 해달라, 명확한 하자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금지명령 결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법원, 창원이나 광주는 거의 다 기각이 나더라고요. 금지명령이 기각이 됐을 때 채권자들이 어느 만큼 추심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은 아니에요. 회생 신청은 재미로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인가까지 간단 말이에요. 기각이나 폐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왜냐하면 상당 과정을 통해서 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대리인들이 확인을 다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개시가 나고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이 개시 결정의 일부 효력인 추심을 금지하는 요 효력 있잖아요. 요걸 아까 땡겨와서 이 회생 신청을 시작할 때 금지 중지 명령으로 이게 추심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생이 거의 대부분 인가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 번호만 나오고 그 사건 번호만 채권자 사무실에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추심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어차피 개시나고 인가될 건데 그 사이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달라 그래 봐야 우리 채무자는 줄 돈이 없을 거고, 만약에 채무자가 줄 돈 있다 해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사실 개시 결정 나고 인가 결정 나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자의 임의 변제, 채무자를 엄청나게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 아니면은 사실은 추심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채무자한테는 이미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채무자를 너무 막 괴롭히고 막 하면은 변호사가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채무대리인 제도나 금감원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우리 채무자를 도와주는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나 창원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와 이거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나는 계속 추심을 당하고 막 추심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하고 막 내가 개인회생 뭐하러 신청했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생 신청하고 사건 번호가 나옴으로써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추심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추심을 되게 뜸하게 해요. 왜? 아니 뭐 회생해서 뭐 나중에 변제 계약안도를 받으면 되니까. 채권자들이 전화는 한대요. 근데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한대요. 왜? 아니 돈 달라고 해봐야 뭐 채무자가 안 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기각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금지 명령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지 명령은 추심을 못하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금지 명령은 추심 행위들을 다 막아줘요. 근데 소송 행위는 못 막아준다. 추심을 막아주는 고마운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주, 창원 빼놓고는 기각이 안 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재신청이 아니라면. 그럼 광주, 창원은 어떻게 하면 기각이 안 나느냐? 그럼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는 운이 좋으면 기각이 안 나고 평소에는 기각이 난다. 광주, 창원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금지 명령이 기각됐을 때 재신청은 의미가 있느냐? 특정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기각이 났으면 그거는 전화해서 회생위원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채무가 많아서 변제율이 낮아서 아니면 재신청이라서 우리는 뭐 원칙이 그래요 라고 하면 재신청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재신청이 안 되고 금지 명령이 기각된 상태로 채권자한테 추심을 당하면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생이 진행되고 개시가 되면은 추심 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추심 못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금융권 채권사들은 금지 명령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사건 번호만 보내주면은 안부 전환을 할지라도 추심 전환을 해서 빡세게 여러분들 압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시는 금지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유튜브 댓글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회사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